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의 스케치를 알아보고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에서 스케치는 모델링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모델링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새 파일을 눌러서 파트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스케치와 피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일반적인 드로잉 프로그램인 CAD나 CAM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드로잉을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를 사용하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다른 명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겠죠. 왼쪽에 보이는 내비게이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3면이 존재를 합니다.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들어가는 순간 면이 지정돼서 나오지만 이 솔리드웍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은 내가 면을 선택을 하고 돌출이나 3D 물체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미리 세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XYZ 평면에 해당되는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에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면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면이 돌아가서 뷰 방향이 맞춰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입력하는 란과 X가 존재를 하는데 이 X를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Z과 같이 방금 전에 작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내비게이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스케치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스케치를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스케치 2번으로 뜹니다. 1번이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네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꾸고 작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로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지능형 치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지능형 치수가 왜 있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이 일단은 치수를 주고 그 부분의 작업을 진행을 하지만 모델링 프로그램은 선 작업 후 지정이라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놓고 이 지능형 치수와 같은 치수를 이용해서 길이라든지 형상을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의 하나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선이 있는데 선은 두 선이 존재를 합니다. 선과 중심선, 중간점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선이죠. 선에 들어가시면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클릭하고 드로잉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떨어진 선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엣지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선을 만드실 수 있다. 끝나실 땐 ESC를 누르시거나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중심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는 방법은 같은데 보시다시피 1.3선으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이 중심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한 선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체인의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체인이라고 하는 건 패곡선을 얘기하는데 패곡선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진, 엣지가 닫혀진 부분의 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선이냐 중심선이냐를 선택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외형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시고 보조선으로 옵션에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보조선도 클릭을 해서 실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선은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 고정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구속 조건 외에도 두 개의 선, 컨트롤 이용하시면 두 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두 선을 잡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구속 조건 영역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수평, 수직, 동일선상, 같은 선상에 둘 것이다. 컨트롤 Z 하시면 돌아올 거고요. 아니면 직각으로 두겠다든지 평행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직각을 누르고 평행을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에 대한 부분이 구속 조건으로 떴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란색은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빨간색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구속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 조건을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원을 볼 수 있겠죠. 원은 원과 원주원이 존재를 하는데 원은 중심을 주고 이렇게 그리는 법. 3.1이라고 하는 건 3개의 점을 가지고 원을 그리는 방법.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선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바꿔보면 이렇게 도형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도형 자체가 바뀌어서 전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능형 치수를 이용하시면 미리 작업해 놓으시고 나중에 바꾸실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속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의 원호를 잡게 되면 동일원, 같은 크기의 원을 얘기하겠죠. 동일원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탄젠트라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 가장 접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크기를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복 치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여기에 접목시켜 본다면 이 도형 자체에 각각의 치수를 주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너무 많은 구속 조건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구속 조건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응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하고 원 이렇게 선하고 선에서만 했지만 선하고 원하고 이렇게 같이 잡아주면 또 다른 구속 조건이 뜹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원과 원에도 있었지만 이 탄젠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장 부드러운 원호와 직선이 만나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 두 공간에서 전체로 다 있는 부분은 뭐가 있죠?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원은 검정색으로 고정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치수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너무 많은 구속이다. 치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치수를 지운다고 해서 지금 작업됐던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고정을 시켜버리면. 선은 이렇게 선에 고정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엣지선에 의해서 치수가 없다면 엣지선에 의해서 크기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은 엣지와 엣지의 포인트와 개체되는 선 라인과 별도로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는 이 선과 원이 모든 스케치의 가장 기본인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좀 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사각형이 존재합니다. 코너 사각형이라 해서 우리가 캐드나 이런 드로잉에서 했던 퍼스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주는 사각형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요. 이거 외에도 중심선 사각형이라고 해서 중심을 찍고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는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있던 사각형은 중심을 못 맞춥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조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어주신 다음에 보조선과 선과 중심을 잡으시면 이렇게 또 다른 부속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중간점을 할 것이냐 일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중간점을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중심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는 반드시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물체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심을 맞춰 주셔야 이 면을 생성하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중심을 맞춰 놓으시면 이렇게 치수를 쉽게 주시면서 도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스케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다른 스케치를 잡냐? 보시면 지금 스케치 2번과 스케치 3번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두 구간에 있는 스케치가 따로따로 형성이 되면서 물체의 높이를 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원 스케치를 하고 나면 그 스케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 하나가 되든 원 두 개가 되든 관계없이 물체의 높이를 보시고 하나로 묶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서 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심선 사각형까지 오셨으면 이 세 점 코너 사각형은 하나, 둘, 셋 사선에 되어 있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있는 부분에 사선을 주고 쓸 수 있는 사각형.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에 중심이죠. 여기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각형에 들어오셔서 이런 모양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전에 있던 중심선 사각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전부 살펴보시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지만 문제없이 도형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여기에 호, 접어넣, 3점호가 존재를 하는데 중심점호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뜨는 이유가 면을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면을 잡고 스케치에 들어가서